식당 여직원이 혼자 밥 먹는 할아버지와 말동무를 해드렸더니 다음날 조폭들과 나타난 할아버지. 정체는 백만장자. 부산 해운대 근처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할머니 밥상. 창문 너머로 바다 냄새가 살짝 스며드는 아침 시간입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무 테이블 위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고 주방에서는 된장이 끓는 소리와 함께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아직 한산했지만 곧 손님들로 북적일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최수진은 짧은 포니테일을 한 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피로한 눈빛 속에서도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벌써 2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단골 손님들의 얼굴과 취향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벽부터 바다에 나갔던 어부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창가 자리가 기분 좋으실 거예요. 수진의 친절한 목소리에 단골 어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 이야기를 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곧이어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식당은 크지 않았지만 정감이 넘쳤고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사무실 직원들로 북적이는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릅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미소는 식지 않았죠. 식당 일을 마치면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날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이 정도쯤이야. 수지는 피곤한 몸을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테이블을 닦으며 어머니가 보내준 손편지를 떠올리자 자연스레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딸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끔 보내오곤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50대 중반의 김미숙 주방장이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정 깊은 그녀는 수진을 딸처럼 아끼고 있었지요. 수진아, 이거 갖다 드려. 미숙의 외침에 수진은 재빨리 완성된 된장찌개 정식을 받아들고 손님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내려놓으며 정성스레 말을 건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수진에게는 큰 보람이었지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함께 마음까지 나눠주는 것이 그녀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러시가 시작될 무렵 식당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낡은 모직 코트를 입은 허리 굽은 노인이 느릿느릿 들어왔지요. 이영호 할아버지는 7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는 일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수진이 밝게 인사하자 영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환대에 어색함을 느낀 듯 했지요. 혼자 밥 먹을 자리 있나? 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구석에 조용한 자리가 딱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수지는 그의 팔을 부축하며 창가 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영호는 수진의 배려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지요. 테이블에 앉은 그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안 때문인지 아니면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건지 시간이 꽤 흘렀지요. 고등어구이 정식. 영호는 마침내 조심스레 주문했습니다. 수지는 밝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에 주문을 전달했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물을 따라주는데 영호는 창밖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낡은 코트에는 바닷바람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지요. 저분,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수지는 바쁜 와중에도 영호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의 외로운 뒷모습에서 어쩐지 자신의 어머니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죠. 주방에서 고등어구이 정식이 완성되자 수지는 따뜻한 밥상을 영호 할아버지 앞에 정성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고등어 한 마리와 계절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 밥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수진의 따뜻한 말에 영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등어를 한 점 떼어 입에 넣었지요. 맛을 음미하는 영호의 얼굴에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맛, 옛날 아내가 해주던. 영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닦으며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호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주방에서 김미숙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수진, 테이블 3번 주문 안 받았어. 미숙의 재촉에도 수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저분께 말동무 좀 해드려야겠어. 수지는 영호의 테이블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 앉아도 괜찮으실까요? 영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의아한 듯 했지요. 그러나 이내 그의 굳은 표정이 풀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 영호의 한마디에 수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윤민지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영호의 맞은편에 앉았지요. 민지는 25살의 쾌활한 알바생으로 수진의 마음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해운대 자주 오세요? 수진이 말을 걸자 영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엔 아내하고 매일 바다 보러 왔지. 지금은 혼자라. 영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서두르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지요. 영호는 젊은 시절 어부로 일하며 아내와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바다로 나가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열애 전에 병으로 떠났어. 그 후론 혼자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그는 아들이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그의 목소리엔 원망보다는 그리움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병원비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였고 통화는 자주 했지만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도 엄마 자주 못 찾아뵙는데 할아버지 말씀 들으니 연락해야겠어요. 영호는 수진의 손을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전화라도 자주 해라. 부모 맘은 그걸로도 충분해. 10분 남짓한 대화였지만 영호의 눈빛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수지는 아쉽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또 말동무 할게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사를 마저 했고 수지는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영호의 빈 그릇을 확인하고 웃음 지었지요. 식사를 마친 영호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간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가씨.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영호의 모습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지요. 내가 받은 따뜻함을 나눠준 것뿐인데.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희는 58세의 소박한 시골 주부로 홀로 수진을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곧 내려갈게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오랜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은 정희는 기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은 영호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안부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지요. 다음 날 점심시간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영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지요. 수진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고등어구이 드실래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내 마누라 사진 보여주고 싶어서. 수진은 주방에 주문을 전달한 후 잠시 영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영호와 그의 아내가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지요. 수진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할아버지도 멋있으셨어요. 영호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지요. 수진은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기 오니까 덜 외롭다. 영호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가 수진에게 다가와 물었지요. 수진 언니, 저도 저런 손님한테 말동무 해볼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영호의 방문이 점점 잦아지면서 할머니 밥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두세 번 영호는 조용한 시간대에 찾아와 고등어구이를 주문하고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의 쓸쓸한 눈빛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도 조금씩 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러시가 지난 오후 수진은 민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생각이 있어. 민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지요. 영호 할아버지처럼 혼자 오시는 손님들 많잖아. 우리가 시간 날 때 잠시 말동무 해드리면 어떨까? 수진은 민지의 제안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말동무 시간이라고 하면 어떨까? 점심 러시 지나고 한가한 오후에 혼자 오신 손님들과 잠시 이야기 나누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방장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또 일을 늘리려고. 지금도 바쁜데. 미숙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숙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부탁했지요. 미숙 언니, 식당이 단순히 밥만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마음까지 나누는 곳이면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봐. 손님들 반응 봐서 결정하자. 수진과 민지는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 밥상에는 작은 안내문이 생겼지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말동무 시간입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께 잠시 말동무가 되어드립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의아해했지만 영호가 직접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러 오는 노인들이 늘어났고 가끔은 젊은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식당 문이 열리고 영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꽃을 들고 오셨네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하자 영호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좋아하던 꽃이야. 식당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수진은 감동해서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들국화와 작은 장미가 섞인 소박한 꽃다발이었지요. 그녀는 꽃을 예쁜 화병에 꽂아 창가에 놓았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민지가 감탄했고 미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지요. 점심시간에 찾아온 손님들은 꽃다발에 관심을 보였고 수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단골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내분이 좋아하셨던 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말동무 시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밥상은 단순한 밥집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공간으로 변해갔지요. 영호는 이제 할머니 밥상의 단골이 되어 매주 수진과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부로 일했던 젊은 시절, 아내와의 첫 만남,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을 이야기했지요. 수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대학 다닐 때 간호학을 전공했어요.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프시면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영호는 수진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잖아. 그것도 나름의 간호 아니겠나. 영호의 말에 수진은 새삼 자신의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나르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는 소중한 일이었지요. 말동무 시간이 알려지면서 할머니 밥상은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외로운 이들에게 밥과 함께 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지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호기심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식당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일이 늘어나 불평했지만 손님들의 호응을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우리 식당이 그런 맛이 있지. 음식 맛도 좋지만 사람 맛이 더 중요하지. 그녀는 이제 특별한 손님이 오면 직접 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지요. 미숙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에 손님들은 더욱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수진 아가씨,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 일찍 왔어.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데요, 할아버지? 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혼자 보내기 싫어서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고. 수진은 감동해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초대장이 들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기쁘게 갈게요. 제가 케이크도 준비할게요. 영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생일을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의 얼굴에 번졌지요. 수지는 민지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고 민지는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파티네. 우리 재미있게 놀아요. 식당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닌 수진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더 큰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영호의 생일날 할머니 밥상은 특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미숙은 영호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평소보다
더 큰 고등어로 준비했고 민지는 아침 일찍 나가 작은 생일 장식을 사왔지요. 수지는 약속대로 생크림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하얀 케이크였죠. 언니, 테이블 여기에 놓으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지가 창가 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우가 늘 앉던 자리였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작은 생일 축하합니다. 글씨가 쓰인 장식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실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면 어쩌지? 수진이 걱정하자 미숙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할아버지 표정 봐. 완전 달라졌잖아. 우리 덕분에 생기 돌아오신 거야. 세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영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오후 3시 문이 열리고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한 차림새였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생일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세 사람이 동시에 외치자 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다들 고맙구나. 영우는 쑥스러운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자 식당 안의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였지요. 할아버지,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민지의 말에 영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촛불을 끄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자, 이제 케이크 드세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수진이 케이크를 작게 잘라 영우의 앞에 놓았습니다. 영우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고 감탄했지요. 맛있구나. 마지막으로 케이크 먹은 게 언제였는지. 그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 누군가에겐 이렇게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지요. 미숙이 준비한 고등어구이 정식이 나왔고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가 28때 지금 이 바다에서 큰 참돔을 잡았어.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아내한테 반지를 사줬지. 이야기를 들으며 수지는 영호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외롭다는 이유로 그의 삶 전체가 외로웠던 것은 아니었죠. 그의 기억 속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영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나도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봉투 안에서 그는 3장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영호가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내가 아꼈던 사진인데 너희가 간직해줬으면 해. 수진, 민지, 미숙은 감동해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영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일 파티는 소박했지만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영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지요. 그 후로도 영호는 계속 할머니 밥상을 찾았고 이제는 손님을 넘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바다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가져와 미숙에게 주기도 했지요. 이거 아침에 잡은 거야. 식당에서 써. 미숙은 투박하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어휴, 이런 걸 다. 그래도 신선한 건 좋지. 오늘 저녁 메뉴로 쓸게. 식당의 말동무 시간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는 직장인들도 종종 찾아왔지요.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지가 들뜬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식당이 방송에 나온대요. 수진은 놀라서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뭐, 방송이라니?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따뜻한 이웃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할머니 밥상의 말동무 시간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와, 정말이네. 어떡하지? 미숙 언니한테 말해야겠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달려가 미숙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동의했지요. 그래, 우리 가게 자랑도 할 겸 해보자. 근데 내 얼굴은 안 나오게 해. 방송 소식을 들은 영호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지요. 수진 아가씨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고맙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이야기 나눈 것뿐인데.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야. 내 인생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그의 말에 수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방송 촬영 날이 다가오자 할머니 밥상은 분주해졌습니다. 식당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말동무 시간에 대한 설명도 준비했지요. 수지는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으니까요. 방송 촬영 날 할머니 밥상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민지는 테이블마다 꽃을 놓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지요. 미숙은 주방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수진아, 된장찌개 간 봐봐. 오늘은 완벽해야 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언니, 맛있어요.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아침 9시 방송국 스태프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PD는 30살 남짓한 여성으로 말동무 시간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정말 좋은 취지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수지는 영호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에요. 카메라 세팅이 끝나고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수진이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찍느라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카메라에 익숙해졌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평소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찍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PD의 지시에 따라 수지는 문이 열릴 때마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가 자리 어떠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가 있어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이내 평소처럼 식사를 즐겼지요. 촬영팀은 미숙이 요리하는 모습, 민지가 음식을 나르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말동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호가 평소처럼 식당에 들어왔고 수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카메라가 있어서 어색하시죠? 영호는 카메라를 힐끔 보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지. 두 사람은 평소처럼 창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호는 예전에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났던 이야기, 아내와 함께 보낸 첫 해운대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수지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으니까요. 영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폭풍이 지나가면 언젠간 햇살이 비추는 법이야.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카메라에 담으며 PD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촬영이 이어졌지요. 수진, 미숙, 민지, 그리고 영호까지 모두 말동무 시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대화가 할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촬영장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미숙도 평소와 달리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건 따뜻한 대화라고 생각해. 우리 식당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할 때 PD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영호는 집에 돌아가기 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긴장했을 텐데 잘했어. 내 손녀 같아서 자랑스럽구나. 그의 말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수진에게도 큰 위로였지요. 방송이 나간 후 할머니 밥상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고 말동무 시간을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오후 시간은 늘 북적였지요.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바빠진 식당 일에도 영호와의 대화 시간은 꼭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영호도 더 자주 식당을 찾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손수 깎은 나무 장식이나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데기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지요. 어느 날 영호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그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영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아들이 이번 주말에 온대. 수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호가 늘 그리워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정말요? 와, 정말 기쁘시겠어요.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거의 1년 만이야. 바쁘다고 잘 못 왔거든. 근데 방송 보고 전화가 왔어. 자기가 바빠서 아버지를 챙기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수지는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드님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이 너도 만나보고 싶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될까? 수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할아버지 아드님 만나 뵙고 싶어요. 영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할 만큼 가깝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수진도 영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수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영호의 아들을 만나는 것은 마치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주말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으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지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선택하고 영호에게 선물 받은 펜던트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직 영호의 아들에게 줄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밥상은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민지는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았지요. 수진도 평소처럼 일했지만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호와의 약속 시간은 오후 3시. 식당이 한적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언니, 괜히 긴장돼요. 할아버지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민지가 장난스레 물었지만 수지는 정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된 만큼 그의 가족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나도 궁금해. 할아버지랑 닮았을까? 성격은 어떨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미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너희들 수다 떨 시간에 테이블 좀 닦아. 손님들 기다리신다. 미숙의 호통에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숙도 오늘 있을 만남이 궁금한지 종종 수진에게 물었지요. 몇 시에 온대? 뭐 준비해둘까? 수진은 미숙의 관심에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평소처럼만 해주세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영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따라 들어왔지요. 키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영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영우와 비슷했지요. 수진 아가씨, 이쪽이 내 아들 영민이야. 영우가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영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아버지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동안 아버지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긴장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셋은 영호가 늘 앉던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미숙도 잠시 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지요. 아들 잘생겼네. 역시 할아버지 닮았어. 미숙의 직설적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영민은 차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곳에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할 때 이야기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곳인지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몰랐던 거죠. 영호는 아들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알아. 게다가 이제는 외롭지 않아.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나눠주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민은 서울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낸다고 했지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 가정에 소홀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지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오려고 해요. 아버지도 서울에 가끔 올라오셔서 같이 지내면 좋겠고요. 영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아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지요. 대화를 마치고 영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영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 아가씨, 내일 시간 되면 우리랑 같이 바다 구경 갈래? 예전에 내가 일하던 포구도 보여주고 싶은데.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진심 어린 초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쁘게 갈게요. 아침에 식당 일 마치고 가면 될까요? 다음 날 수진은 약속대로 영우와 영민을 만나 함께 폭우로 향했습니다.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어촌이었지요. 바다는 잔잔했고 멀리 섬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저기서 배 타고 고기 잡았어.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곤 했지. 영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옛 동료들의 이야기, 폭풍을 만났던 위험한 순간들, 풍년이 들어 마을잔치를 벌였던 추억들을 들려주었지요. 수지는 영호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그가 평생 일했던 바다 앞에서 영호는 더욱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지요. 포구를 지나 작은 언덕에 올라가자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워. 아내랑 자주 올라왔었지. 영민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지는 조금 떨어져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자가 화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언덕을 내려와 세 사람은 포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해산물 요리였지요. 식사를 하며 영민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속 식당에서 일하실 건가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병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했지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요. 글쎄요. 사실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언젠가는 그 일을 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밥상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행복해요. 특히 말동무 시간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영민은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말에 수진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서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간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구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수진과 영호, 영민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영민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할머니 밥상에 들러 수진과 미숙, 민지에게 인사를 건넸지요. 영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니던 모습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호는 자리에 앉으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결심한 듯 진지했지요. 수진 아가씨에게 줄 게 있어서. 영호는 상자를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지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영호는 잠시 말없이 수진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조개 모양의 펜던트는 빛바랜 은줄에 매달려 있었지요. 이건 내 마누라가 아꼈던 펜던트야.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수지는 깜짝 놀라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자신에게 준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사양하자 영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덕에 늙은 내가 다시 웃게 됐어. 아들도 다시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지. 부탁이다, 받아줘. 영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수지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수진이 펜던트를 받아들자 영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너를 정말 좋아했을 거야. 너랑 비슷한 마음씨를 가졌거든.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호의 아내를 닮았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호는 약속이 있다며 평소보다 일찍 식당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목에 펜던트를 걸고 하루 종일 일했지요. 민지는 그 펜던트를 보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가 주신 거라 더 특별하네. 저녁 무렵 식당 문이 열리고 영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들 영민이 함께였지요. 영민은 평소보다 격식 있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하자 영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 내 아들이 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 영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건 처음 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도 큰 힘이 됐어요.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민은 이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일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영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윙크를 하며 말했지요. 다 이 아가씨 덕분이야. 내가 내 말동무가 되어준 덕에 아들한테도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 수 있었어. 식당은 여전히 단골들로 북적였고 말동무 시간은 지역신문에 실리며 더 많은 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수지는 바쁜 와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 영호와 대화를 나누었고 민지도 다른 노인 손님들과 교류하며 말동무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어느 날 수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부산 구경도 하시고 제가 일하는 식당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바쁠 텐데.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호 할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도 제 일터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고 싶구나. 내가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주말이 되자 수지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박정희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소박한 모습이었지요. 딸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정희는 딸의 얼굴을 감싸주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모시고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거닐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 밥상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엄마. 수진이 문을 열자 미숙과 민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수진이 어머님이시구나. 딸 자랑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딸 두셨어요.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지요. 저녁 무렵 영호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어머니를 소개했지요. 할아버지,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영호 할아버지예요. 영호와 정희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세대의 공감대가 있는지 금세 대화가 이어졌지요. 영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희에게 수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딸이 이 늙은이에게 새 삶을 선물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지요.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함 주고 사는 거 보니 엄마가 다 뿌듯하다. 식당 한쪽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미숙과 민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밥상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며 부산의 바다는 더욱 짙은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할머니 밥상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내부를 조금 바꾸었지요. 창가에는 따뜻한 느낌의 커튼이 달렸고 식당 한쪽에는 아궁이 난로를 새로 들였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와 은은한 불빛이 식당 안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지요. 수지는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셔온 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는 멀리 떨어져 지내지 않고 어머니도 부산에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죠. 미숙은 흔쾌히 어머니를 식당 일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했고 정희는 오랜 살림 솜씨를 살려 김치와 장아찌를 담그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 맛이 끝내줘. 손님들이 계속 리필해달라고 난리야. 미숙의 칭찬에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영호와도 친구가 되어 가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기도 했지요.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동년배로서 많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 밥상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어머니, 영호와 그의 아들 영민, 그리고 미숙과 민지가 한자리에 모였지요. 식당을 일찍 닫고 함께하는 특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다들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수진이 말을 꺼내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손주처럼 아끼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어. 외롭고 쓸쓸했던 노인이 이렇게 많은 가족을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영민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회사 일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평소와 달리 감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말동무 시간이 귀찮기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식당의 자랑이 됐지. 사람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 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엄마로서 정말 기뻐. 내가 간호학을 전공한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싶기도 하고. 수지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간호학의 본질은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밥상에서의 말동무 시간은 그녀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의 다른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을 만들다니 정말 신기해요. 민지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식당은 밥집이 아니라 사랑방이 됐어요. 음식보다 이야기가 더 맛있는 곳.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난로의 불빛은 더욱 따뜻하게 빛났지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 밥상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쌓인 해운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했고 식당 창문으로 비치는 겨울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목에 걸린 영호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소중한 부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식당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만들었고 정희는 그녀를 돕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았지요. 수지는 창가 자리에 앉은 영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눈이 와서 추우시죠? 생강차 드세요. 영호는 고마워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웠지요.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녀는 혼자였고 약간 긴장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창가 자리로 모실까요? 노부인은 수진의 친절한 목소리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자리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건넸지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된장찌개가 특히 맛있게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거든요. 노부인은 메뉴판을 받아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수진이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노부인의 테이블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잠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우리 식당에선 말동무 시간이라고 해서 혼자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노부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러면 고맙지. 나 오늘 처음 와봐서 좀 어색했거든. 수지는 노부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식당을 알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물었지요. 노부인은 지역 방송에서 할머니 밥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떠나고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너무 외로워. 그런데 TV에서 이 식당 이야기를 듣고 한번 와봐야겠다 싶었지. 수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노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영호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었지요. 영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가 제일 편해. 식구들이나 다름없지. 노부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고 곧 주문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수지는 노부인에게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한 뒤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식당은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고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해운대 바다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지요. 수지는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가끔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영우와 노부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미숙과 정희가 주방에서 함께 일하고 민지가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 밥상을 찾은 다양한 손님들의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다시 한번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모든 따뜻함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햇살과 바닷바람이 식당을 감싸고 할머니 밥상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밥과 함께 위로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밥상입니다. 수진의 인사와 함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